네, 안녕하세요. 뉴스 임팩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스 임팩트 학생들이 올해 대학을 정말 잘 갔습니다. 매년 유펜, 컬럼비아, 브라운, 코넬 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에는 드디어 MIT와 스탠퍼드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뉴스 임팩트 활동을 메인 활동으로 쓰고 에세이까지 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체가 되지 않는 이제 활동을 자리잡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특별히 MIT와 스탠퍼드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의 원서를 이름만 가리고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슈 활동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원서의 이슈 활동이 왜 중요하고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뉴스 임팩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제 학생의 소개 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스피커인 저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유스 임팩트 대표 임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스 임팩트를 창업한 지 이제 거의 4년 정도 되어 가는데, 유스 임팩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UN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는 UN 안에서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UN 활동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SK, 포스코, LG, 두산과 같은 이제 국내 기업들과 환경 그리고 반부패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4살 때부터 해외에서 살면서 초, 중, 고등학교를 국제학교를 다니고 이제 NYU를 졸업해야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이런 EC 활동과 원서를 저도 다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스 임팩트가 컨설팅 학원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유스 그 EC 활동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스타트업이지만, 저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활동과 원서를 다 직접 해봤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컨설팅 학원에서도 제가 2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원서 과정과 이제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EC 활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MIT와 스탠퍼드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의 원서를 이렇게 100% 보여드릴 예정이고, 꼭 웨비나가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활동을 해서 이제 어떠한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스 임팩트가 뭐 컨설팅이 아니지만 이렇게 웨비나에서 입시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이제 너무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잘못된 정보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컨설팅 학원이 이렇게 이윤을 쫓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생의 개인 성장과 원서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활동보다 돈이 되는 활동을 이렇게 앞세워서 판매하고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고,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정확하고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학생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가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학원에서 얘기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다 까먹으셔도 이 확장성이라는 키워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그래도 오늘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얻고 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씨 활동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성인데, 이 단기간의 일회성으로 하는 활동은 확장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 1년, 뭐 길면 2년, 3년, 4년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면서 프로젝트와 학생이 이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학생이 하는 모든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깊이가 생겨서 이제 원서의 에세이로도 쓰여지고 인터뷰 때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원서에서 이씨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적 만점, SAT 만점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1년에 SAT를 1,550점 이상 받는 학생 수가 2만 명이 넘고, ACT까지 포함하면 아마 3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성적과 시험 점수만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없다 보니까 이 톱30 상위권 대학들이 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학마다 뭐 다르겠지만 EC 활동이 원서에서 한 30%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성적과 시험 점수만큼 원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선 거의 모든 미국 대학들이 이제 쓰는 Common Application, Coalition Application을 들어가 보시면은 EC 활동을 10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5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을 총 15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9학년 때부터 이제 12학년까지 참여한 활동과 수상 경력을 이제 15가지를 기재할 수 있고 그리고 각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활동 종류부터 시작해서 학생이 활동 내에서 맡았던 역할, 특히 리더십 역할을 맡았는지 콕 집어서 물어보고 있고 활동 이름과 활동에 대한 설명, 그리고 5번부터 9번은 활동 기간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각 활동에 대해서 내가 몇 학년에 참여를 했고 학기 중에 참여했는지 또는 방학 때만 참여했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을 활동에 투자를 했고 1년 중에 몇 주를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대학 가서도 이 활동을 계속 이어서 할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 하는 그런 활동들은 오히려 원서에 안 쓰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최소 1년 이상 했던 활동들을 작성해야 진정성이 보이고 그만큼 쓸 내용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참여 기간을 늘려서 이제 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게 이제 활동 기간을 늘려서 쓰면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요. 참고로 UC 원서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과 수상 경력을 20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뭐 20개를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20개를 기재할 수가 있고 Common Application 그리고 Coalition Application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씨 활동은 이렇게 원서 에세이로도 이어지는데요. 에세이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메인 에세이라 불리는 퍼스널 에세이는 이제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게 받는 에세이고 보시면은 모든 주제가 특정 경험 또는 사건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실 에세이로 쓸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활동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쓸 내용이 많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동이 어떻게 보면 원서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학생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에세이에서 활동에 대해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제 대학마다 또 따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서플리멘탈 에세이에서 무조건 EC 활동에 대해서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전까지는 이제 일부 대학만 이렇게 활동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2년 전부터는 이제 탑 20, 거의 모든 대학이 활동에 대한 에세이 주제가 추가가 되었고, 한 두세 곳을 제외한 모든 탑 30 대학도 이렇게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에세이 주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씨 활동이 원서에서 중요하다는 얘기고, 뭐 하버드와 대부분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 대학 입학 후에 어떤 활동에 참여할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서 마지막에는 additional information에는 이제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생이 쓰고 싶은 내용, 무엇이든 다 작성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를 빈칸으로 제출합니다. 정말 준비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데 여기에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작성하게 되고 그 이유는 앞에 보였던 그 10개 활동을 기재하는 EC 섹션에서는 각 활동에 대한 설명을 150글자밖에 작성을 못합니다. 짧은 한 문장 정도 되는 길이로 활동에 대한 설명, 내가 했던 활동과 성과를 모두 다 어필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additional information 섹션에 이제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활동하면서 학생이 제작한 웹사이트, 뭐 동영상, 작성한 에세이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링크를 또 여기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빙 자료들을 함께 보내야지 경쟁자들 사이에서 학생이 참여한 활동들을 더 많이 어필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고 활동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감동적인 활동을 하거나 뭐 남들이 안 하는 뭔가 다른 차별화되는 활동을 하거나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서 여름 캠프에 참여하면 뭔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컨설팅에서 하라는 활동들을 아무 의심 없이 하시는데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모든 탑20 대학은 활동의 지리적 스케일로 각 활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대학, 그 프린스턴 등의 이 대학들이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차별한다는 사건으로 2017년에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재판 판결문을 통해서 이제 대학들이 원서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전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평가 기준이 1등급부터 이제 4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1등급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등급이 내려갈수록 합격이 어려워지는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활동 등급이 3등급일 경우에 합격률이 0.1%가 될 정도로 거의 이제 합격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전국 또는 글로벌 레벨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대회 나가서 수상을 했다. 그럼 그 대회가 전국 대회인지 뭐 글로벌 대회인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1등급을 받게 되고 이게 전국 대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역 대회, 주 대회에서 내가 수상을 했다. 그러면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이제 3등급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은 뭐 전문 경력, 기여 이렇게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괄목할 성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커뮤니티에서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그래서 뭐 주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 또는 내 학교에서 회장을 맡았다. 아니면 여러 클럽에서 이제 리더 포지션을 맡으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뭐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리더십 포지션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타이틀보다는 그 활동 내용이 더 중요한 거고 이 활동 설명을 쓸 때도 이제 내용을 쓸 때도 대학들이 원하는 포맷이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포맷에 맞게 작성을 해야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을 10개를 다 채웠어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기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동아리, MUN, 스포츠, 악기 이제 이런 활동들은 3등급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등급은 이제 활동을 거의 안 하거나 아예 안 한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름 캠프, 인턴십, 뭐 리서치 프로젝트 이런 활동들은 사실 특별한 이제 내용이 없을 경우에 3등급 활동입니다. 감동적인 활동, 뭐 남들이 안 하는 활동 이런 차별화되는 활동도 사실 이제 3등급 활동이고 1등급 또는 2등급 활동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학교 커뮤니티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 도시, 국가, 그리고 글로벌 사회까지 확장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 해외에서 뭐 1, 2주 봉사활동 하는 활동은 1등급 활동이 아닙니다.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 봉사활동도 3등급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버드 웹사이트만 가보셔도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게 성장성과 이제 잠재력 그리고 학생의 관심사나 이런 활동들도 이제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활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게 단순히 노력하는 자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했는지 그런 능력도 평가를 하는 거고요. 학생이 고등학생 때 했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이 학생은 나중에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잠재력, 포텐셜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포텐셜이 있는 학생들은 보통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고 스스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냥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서서 액션으로 나서서 뭔가 해보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생겨나고 굉장히 열심히 또 참여하기 때문에 리더 역할을 맡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C 활동은 그 원서 내에서 EC 섹션 EC 섹션과 이제 에세이 섹션뿐만 아니라 퍼스널 레이팅, 스코어 서포트 레이팅,
distinguishing excellences 같은 이제 다른 카테고리를 평가할 때도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이제 내용은 모든 대학이 원서를 평가할 때 보는 7가지 그 요소이자 카테고리입니다. 입학 사정관들이 카테고리별로 이제 등급을 매겨서 전체 등급이 높은 합격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합격하게 되는 거고, 이제 미국 대학은 지원자들 점수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레이팅 카테고리는 이제 학교 성적, 시험 점수처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점수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대학 커뮤니티에서 꼭 필요한 자질, 이제 학생의 캐릭터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카테고리입니다. 원서 에세이, 활동 내용, 그리고 선생님과 카운슬러의 추천서를 통해서 이 화면에 보이는 10가지 자질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이제 카테고리이고, 학교 성적과 뭐 SAT 점수로 저희가 용기, 리더십, 성숙함, 진정성, 이타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이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그 퍼스널 스포츠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실제 재판 판결문을 저희가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스쿠어 서포트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과 카운슬러가 작성해주는 추천서를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뭐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씨 활동도 평가에 다 들어갑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보통 고등학교 카운슬러들이 11학년 2학기 또는 12학년 1학기 때 학생들에게 이제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추천서를 작성을 다 해주는데 이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의 추천서를 잘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생활을 이제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활동을 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열심히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추천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교 활동이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은 어렵지만 이 추천서를 잘 받기 위해서는 꼭 열심히 이제 학교 활동도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뛰어난 리더십, 창의성을 보여주는 학생들은 이제 대학 커뮤니티에서 꼭 필요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서 보너스 팁을 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학교 성적과 SAT 점수가 조금 부족해도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이 EC 활동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 보너스 팁을 받아서 합격하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라고 해서 우리 가족 중에서 이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기 쉬운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레거시들도 이 보너스 팁, 이 디스팅구이싱 엑셀런스에서 이 팁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합격하기 때문에 이 보너스 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서에서 이씨 활동, 에세이를 정말 잘 쓰고 이제 용기, 뭐 리더십, 진정성 이런 자질들을 잘 보여주고 또 선생님과 카운슬러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제 소셜 임팩트 활동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는 뭐 논문 출판, 여름 캠프, 대외 활동, 뭐 발명 특허 같은 활동으로 용기, 리더십, 이타성,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시민의식 이런 것들 사실 어필할 수가 없거든요. 에세이로도 못 씁니다. 그런 활동들. 예일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예일, 프린스턴, 코넬 그리고 뭐 스탠퍼드, MI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위권 대학교들은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의 주변 커뮤니티와 사회에 영향을 준 그런 소셜 임팩트 활동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라고 할 정도로 이 소셜 임팩트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학생들은 이 소셜 임팩트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뭐 봉사활동이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학들이 사실 얘기하는 소셜 임팩트 활동은 이제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과 시도들을 해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제 의도는 학생이 앞으로도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활동의 이제 확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학교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커뮤니티에서 작은 활동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이게 더 큰 지역으로 그리고 국가, 글로벌 차원으로 이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입학사정관들이 이 학생이 고등학생 때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설득이 됩니다. 학생이 고등학생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남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그런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앞으로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졸업을 하면은 엄청난 일을 하겠다. 이러면 사실 아무도 안 믿어주거든요. 이렇게 대학들이 소셜 임팩트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상위권 대학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이렇게 평범한 그런 회사원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학생들을 뽑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 때 이미 리더이고 앞으로는 더 큰 리더가 될 그런 이제 리더인 학생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이제 소개하는 어바웃 페이지를 가시면은 가장 먼저 하버드 대학의 이제 미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버드의 미션을 보시면은 하버드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고 이제 교육하는 것이 이제 하버드라고 이제 소개를 할 정도로 이런 소셜 임팩트, 소셜 미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럼 내가 이제 하버드에 지원하는 고등학생이라면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뽑히지 않을까요? MIT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합격생들이 공통적으로 과학 그리고 기술을 활용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학생의 이제 목표가 뭐 의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 외교관, 사업가가 되면 사실 안 되는 거고 뭐 의사, 개발자, 엔지니어, 외교관 이런 사업가가 되더라도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이제 기여할지가 사실 이 학생의 목표이자 그 원서의 전체적인 컨셉이 되어야 됩니다. 네, 스탠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빠르게 찾고 임팩트를 확장시키도록 돕는 게 사명입니다. 그럼 내가 스탠퍼드에 지원하는 고등학생이라면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찾고 임팩트를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격 가능성이 이제 조금이라도 있겠죠. 네, 모든 대학이 다 똑같습니다. 예일 대학교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는 리더를 뽑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듀크 대학교는 아예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사회에 헌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친절을 베푸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뽑는다. 근데 이제 현재 학생들이 하는 활동들을 한번 보시면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 대회나 캠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만 준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내가 뭐 수상을 해야지 원서에 쓰던지 하지 수상도 못하면은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한 로컬 활동이나 인턴십 활동을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 부모님 인맥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온라인으로 이제 학생들이 코로나 때부터 뭔가 해보려 하지만 이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수업을 첨가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유엔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러한 기존 활동들의 이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더 좋은 이슈 활동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스 임팩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스 임팩트 활동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스타트업 또는 NGO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런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저희 유스 임팩트가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100개 가까이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본인의 전공과 관심사에 맞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마다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이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이제 퀄리티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스임팩트는 컨설팅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는데요. 뭐 하버드 여름 캠프 같은 경우 이제 2주짜리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학비가 이제 5,800불 정도 하고 뭐 비행기 값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한 1,000만 원 돈이 됐는데 이 2주짜리 여름 캠프 다녀오는 비용으로 사실 유스 임팩트 프로젝트를 2년 반을 거의 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청소년 활동과 저희 활동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유스 임팩트 학생들은 이제 실제 스타트업과 NGO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기존 청소년 활동들은 어른들이 프로그램 틀을 미리 다 짜놓고 학생들은 그 안에서 이제 주어진 활동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유스 임팩트 활동은 이제 학생들이 멘토와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운영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도 내고 결정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모의 유엔, 뭐 모의 투자처럼 어른을 흉내만 내고 이제 그런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외교관, 뭐 실제 투자자, 실제 개발자가 되어서 이렇게 실질적인 결과물과 임팩트를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스타트업과 NGO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이런 컨설팅 학원에서 하는 활동처럼 뭐 3개월, 6개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1년 동안 계속 이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매년 성장하고 그리고 전국 그리고 글로벌 레벨로 확장하기 때문에 이제 1등급 활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스 임팩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남들과 차별화되는 활동과 이런 스토리, 진정성 있는 활동, 무엇보다 리더십과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비나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컬럼비아, 브라운, 유펜 이제 합격생들 배출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MIT와 스탠퍼드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네, 유스 임팩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학생들이 주식 투자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는 모의 투자가 아니라 실제 돈으로 학생들이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부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실제 기업, 산업, 경제를 분석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투자 제안서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위원회에서 함께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1억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펀드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 갤러리 프로젝트는 이제 폐지를 수고하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한국의 그 노인 빈곤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노인 중에 이제 10명 중에 4명이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폐지 수거하는 노인분들로부터 폐지를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매한 그 폐지를 활용해서 캔버스를 제작을 하고 학생들이 이 캔버스에 이제 작품도 그려서 전시회도 하고 뭐 NFT도 만들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메타버스로도 전시회도 하고 이제 이런 미술 활동도 있고요. 헬시라는 프로젝트는 NTD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NGO를 학생들과 직접 만들어서 또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NTD라는 것은 20가지 질병을 얘기하는 건데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소외된 그런 열대 질병들입니다. 정말 100원짜리 알약 하나만 먹어도 치료가 되지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정부도 신경을 안 쓰고 NGO들도 신경을 안 써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큰 이런 헬스 이슈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NTD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약을 기부를 하고 이제 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NGO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나이지리아 정부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5천 명을 저희가 도와드렸고 올해는 이게 더 주변 국가로 이제 확장이 돼서 아마 10만 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플랜트리스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저희가 탄소 배출하는 이제 그런 배출량을 계산하는 어플을 개발을 해서 구글에 출시한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뭐 밥을 먹거나 차를 타거나 전기를 쓰거나 하면은 이제 탄소가 배출됩니다.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나 웹사이트는 없었거든요, 여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학생들이 개발을 하였고
구글에 출시해서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내가 이제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걸 만약에 없애고 싶다, 상쇄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나무 심기라든가 태양광 발전소 개발이라든가 이런 상쇄 프로젝트를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실제로 사업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드림셋 프로젝트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한국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금융 지식도 부족하고 뭐 농사를 제대로 짓거나 가축을 기르고 싶어도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서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드림셋 프로젝트는 이렇게 일자리와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지방 지역에서 금융교육, 창업교육,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이런 자원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는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노코데미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되고 싶어도 코딩이 워낙 이제 어렵고 배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코딩을 배울 수 없는 그런 개발도상국 청년들에게 노코드를 교육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노코드는 코딩이 없이도 웹사이트와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신기술입니다. 요즘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들 뭐 수만 명을 해고하는 이유가 이 AI와 그 노코드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실리콘밸리 창업가들과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개발자들은 이제 코딩과 노코드를 병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 노코드가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다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었고, 노코데미 프로젝트는 이제 코딩보다 더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노코드 기술을 개도국 청년들에게 교육해서 이제 디지털 혁신을 가져오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제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르완다를 시작하러 저희가 주변 국가 그리고 동남아, 뭐 남미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유스 임팩트가 직접 제공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네이크스라는 이제 실제 친환경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이제 학생이 직접 디자인한 옷을 무신사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이크스는 이제 현대자동차, 뭐 SK 같은 기업과 협업을 하고 연예인들도 제품을 구매해서 입을 정도로 이제 국내 친환경 패션 분야에서 선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인데요. 이러한 패션 스타트업의 대표님으로부터 옷을 디자인하는 것을 배우고 이 디자인 포트폴리오도 쌓고 학생이 만든 제품을 이제 무신사에서 실제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인턴십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기다리셨던 MIT와 스탠퍼드 합격생의 원서를 보여드릴 텐데요. 원서가 조금 이제 복잡하게 생기고 워낙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해하기 편하시게 이제 서머리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활동에 대한 서머리를 먼저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학생은 유스 임팩트 프로젝트를 이제 3개 참여했습니다. 모두 파운더로 등록해서 참여를 했는데, 뭐 무조건 파운더로 등록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스토리가 워낙 유니크하고 또 스토리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원서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해당 학생은 모든 학교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들다는 이 엔지니어링 스쿨에서 이제 건축학 전공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에듀케이션 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이 있고 퍼블릭 스쿨을 다닌 학생입니다. Colleges and Universities 섹션 보시면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학점을 주는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22년 10월부터 23년 6월까지 들었으니까 온라인으로 수강한 수업이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아무 수업을 들은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학점을 주는 수업을 들었다는 겁니다. 학점을 주는 수업과 학점을 주지 않는 수업은 수준이 다릅니다. 학점을 주는 수업을 들으면은 내가 고등학생이지만 대학교 수준의 수업을 들을 정도로 이제 학업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 학점이 인정되어서 이렇게 수업을 더 적게 들어도 된다는 이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버드나 뭐 이런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학점도 안 주는 그런 아무런 원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업을 듣지 마시고 학점을 주는 대학교 수업을 이제 찾아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여름 캠프도 이런 Colleges and University 섹션에 이제 기재를 할 수가 있지만 이 해당 학생은 여름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름 캠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름 캠프 중에 이제 도움이 되는 여름 캠프는 한 2, 30가지 정도밖에 없고 그런 여름 캠프들은 이제 보통 돈을 주고 참석하는 여름 캠프가 아니라 이제 보통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들어가기 힘든 여름 캠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섹션을 보시면은 같은 학년에 12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랭크 1이라고 합니다. 5레이를 받는다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5레이를 받아도 이 랭크가 이제 낮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가끔씩 뭐 우리 학교의 성적 랭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카운슬러가 이제 따로 대학교의 랭크를 다 보내게 되어 있고요. Honor 섹션 보시면은 이제 5개 수상 경력 모두 입력했습니다. 건축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미술과 건축 분야 대회에서 수상한 내용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었고, 뭐 엄청난 수상 경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미술 학생들도 이제 많이 하는 Scholastic Art and Writing 대회에서 우승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Genius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네, 해당 학생이 이제 수강했던 수업을 보시면은 대부분 Honors 또는 이제 AP 수업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B를 한 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A-를 딱 2번 받았는데 모두 이제 스페니쉬 수업에서 받았고 모든 수업에서 이제 A 또는 A 플러스를 받을 정도로 학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MIT와 이제 스탠퍼드에 합격하려면은 뭐 이 정도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테스팅 섹션을 보시면은 해당 이제 학생은 SAT가 아닌 ACT를 제출하게 되었고 2022년 그러니까 10학년 2학기 때 딱 한 번 ACT 시험을 봐서 컴파스 점수 이제 35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36점 만점에서 35점을 받았던 거고 SAT 점수로 환산하면 이제 1,530점 이상입니다. SAT 또는 ACT는 이제 가능하면 이 학생처럼 이렇게 일찍 끝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8학년 때부터 이제 학원 다녀서 뭐 1, 2년 이렇게 준비해서 10학년 때 다 끝내놔야 마음도 편하고 이제 학교 내신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고요. 11학년, 12학년까지 이렇게 쭉 끌고 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학교 공부는 많아지고 활동도 더 열심히 하는 시기에 이렇게 SAT 시험 공부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성적, 뭐 시험 점수, 활동 중에서 이제 대부분 한두 개를 포기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활동을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학교 성적과 시험 점수라도 잘 받아놔야 뭐 30위 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0위 정도 대학을 이제 또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하면은 40위 정도 대학에 갈 학생이 사실 30위 대학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 활동도 꾸준히 열심히 가능하면 참여하시길 바라고 AP 시험 점수를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텐데요. 12학년 1학기까지 이제 5개 시험을 쳤는데 5점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원서에서 이 아카데믹 카테고리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 안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서 이제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AP 시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성적을 받을 때 웨이트 GPA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시험 점수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액티비티 섹션입니다. 10개 활동을 모두 채웠고요. 각 활동에 대해 저희가 이제 평가한 활동 등급을 옆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번, 4번, 그리고 8번 활동이 유스 임팩트에서 활동한 이제 그 프로젝트인데요. 아마 유스 임팩트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학생은 이제 MIT와 스탠퍼드에 절대 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2번, 4번, 이제 8번 활동을 제외하고 다른 활동들을 한번 보세요.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냥 3등급 활동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에세이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에세이 내용도 보시면은 아마 더 와닿으실 거고, 원서의 전체적인 컨셉이 이제 유스 임팩트 활동 중심으로 다 짜여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0개 활동 모두 1등급, 2등급 활동으로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세 개만 해도 너무나 잘한 거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 2개, 뭐 2등급 3개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1등급까지는 아니고, 뭐 1.3, 1.5등급 정도의 이제 평가를 받았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스 임팩트 활동이 없었다면은 아마 3등급에 가까웠을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옆에 활동 기간들을 보시면은 이 인턴십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을 최소 2년씩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두 달짜리 활동 제발 원서에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여름 캠프 원서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랑 하는 리서치 페이퍼, 특허, 뭐 출판 이런 활동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 컨설팅이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활동들입니다. 이 학생만 리서치 활동, 특허, 출판, 여름 캠프 이런 활동들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저번 웨비나에서도 보여드렸던 이제 유펜 합격생도 그런 활동 안 했고요. 앞으로 보여드릴 학생들도 그런 활동 이제 대부분 다 안 했습니다. 해도 원서에 안 쓰거나 가장 덜 중요한 이제 가장 마지막 활동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씨 활동이 이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뭐 한두 달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컨설팅 학원들이 또 한두 달짜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두 달 만에 의미 있는 성과 나오는 활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활동은 원서에 사실 쓰지도 못합니다. 결국 돈과 시간과 그러니까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컨설팅 학원에게만 좋은 일만 해주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되는데 활동이 공부에 방해가 돼서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아마 이제 학생이 전혀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에 공부를 안 해서 그럴 겁니다. 세 번째, 각 활동별로 대학에 가서도 계속 활동을 이어서 할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12학년 때 원서를 제출할 당시에 활동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대학 가서도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중요한 활동들은 원서 제출할 때까지 이제 가능하면 유지하는 게 좋고 그리고 혹시 웨일리스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활동을 쭉 유지를 하면은 사실 더 좋습니다. 웨일리스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활동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어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리더십 활동 위주로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학생의 스토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리더십 활동을 쓰지 마시고, 원서의 전체적인 컨셉과 맞는 활동 위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학생은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가 원서의 이제 주 컨셉이었기 때문에 관련 리더십 활동 위주로 이제 많이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전공과 맞는 활동을 찾지 마시고, 원서 컨셉에 맞는 활동을 찾아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전공에서 뭐 의사 되겠다고 해서 의료 관련 활동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스토리와 컨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학생도 건축학 전공에 지원했는데 건축학 관련 활동을 두 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모두 별 내용이 없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덜 중요한 활동으로 작성을 했고요. 심지어 에세이에서는 두 개 활동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이제 원서의 전체적인 컨셉과 퍼스널 브랜딩은 이제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을 품는 공간을 건축하는 건축가가 되는 것인데요. 서플리멘탈 에세이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메인 에세이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활동과 에세이를 작성했고 메인 에세이에 이제 워낙 개인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핵심 내용만 이렇게 요약해서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세이 내용을 보시면은 학생이 어릴 때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이제 스토리로 에세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항상 다투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다투실 때마다 이제 이 학생은 동네 놀이터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쌓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마다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이렇게 많은 추억이 담긴 놀이터인데 나중에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놀이터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이제 멋진 건물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훨씬 더 쾌적하고 이제 효율적인 공간이 되었지만 더 이상 그 공간이 이제 같은 공간이 아니게 된 거죠. 그 놀이터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에 그렇게 위로도 받고 이제 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 사라져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 마치 내 집을 잃은 이제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이제 한국에서 어릴 때 한남동에서 살았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한남동도 마찬가지로 효율성만 따지는 이런 사회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집과 직장이 아닌 또 다른 환경, 이 third space, 제3의 공간들이 이제 계속 없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에세이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낙후된 공간들도 다 누군가에는 소중한 공간이고 목적이 있는 공간인데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모던한 효율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애초에 이런 공간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목적과 이제 새로운 목적이 공존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뭐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다 이런 이제 이런 스토리로 끝나면 사실 설득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진정성, 리더십, 시민의식, 뭐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었을 텐데요. 이 학생은 저희와 마이플레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놀이시설과 이제 장난감을 만들어서 이제 보육원 그리고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했고 어릴 적 이제 본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준 놀이터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했다라는 스토리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술을 가장 접하기 힘든 뭐 장애인들이라든가 시니어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솔루션을 찾아서 기회를 제공하고 임팩트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도 이제 또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올해 2024년 레귤러 이제 원서로 스탠퍼드에 지원했고 MIT 같은 경우는 이제 얼리로 이미 다 합격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제 원서에 본인의 birth country를 북한으로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황당한 실수가 있었지만 이제 결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결과에 스탠퍼드의 이제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이렇게 오른쪽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셜 임팩트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질문의 의도는 학생이 어떤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10학년, 11학년 여름방학 때 뭘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생이 관심 있는 사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저는 뭐 여름방학 때 SAT 학원 다녔습니다. 또는 뭐 하버드 여름 캠프 가서 수업 2주 동안 듣고 왔습니다. 라고 쓸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제가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학년 여름방학 때는 A를 시도를 해봤는데, 어, 또는 이제 그게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서 또는 잘 돼서 11학년 때는 이제 B를 시도해 봤습니다. 이렇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딱 봐도 학생이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최소 2년은 활동하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이 학생은 이제 거의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이제 마이플레이와 코범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두 개 창업해서 이제 키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그래서 너는 주로 공부 안 할 때 뭐 해?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저는 스탠퍼드 교수님과 함께 리서치 페이퍼를 써서 어디에 출판했습니다. 무슨 제품을 만들어 스티커를 신청했습니다. 라고 쓰실 건가요? 이 질문의 의도는
너가 얼마나 대단한 활동을 했어? 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시간에 뭘 해?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일회성 활동을 쓰면 안 되고요. 이 학생의 경우 나는 보통 우리 코파운더들과 함께 농구 골대를 디자인하고 최근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다 드디어 만들어서 웹사이트도 런칭하고 보육원 10곳에 이제 같이 컨택을 해서 펀드레이징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퍼스널 레이팅 카테고리를 보여드렸지만 10가지 자질 중에 겸손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랑을 하더라도 나 잘났다 이렇게 티내면서 하는 자랑이 있고 겸손한 척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자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랑을 하더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학생들은 내용을 부풀려 가면서 이제 대놓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쇼트 에세이에서도 제가 앞에 이제 메인 에세이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에세이 주제는 룸메이트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라. 인데 이제 여기서도 은근슬쩍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을 품는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가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플레이 활동을 계속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TV 광고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각 회사 또는 제품마다 광고가 한 가지 메시지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통. 두 가지 메시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들도 이렇게 수십 페이지 내용이 이렇게 빽빽히 그러니까 수십 페이지 그 내용이 빽빽하게 적힌 원서를 단 15분 만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대충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이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이것도 봐달라고 하고 뭐 저것도 봐달라고 하면은 입학 사정관은 사실 학생을 기억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딱 한 가지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전달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활동과 에세이를 작성해야지 사실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쓰실 때 꼭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고 뭐 스탠퍼드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 물어보는 질문에서도 계속해서 뭐 Building Sustainable Third Spaces 이런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MIT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원서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치고 이번에 저희가 한글 홈페이지와 EC 컨설팅 서비스를 이제 간단하게 런칭을 해서 이제 짧게 설명드리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 상담 그 가입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이제 유스임팩트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또는 이제 카톡 채널을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활동 과정,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저희 방문해 주시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메뉴로 가시면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젝트 약 100개 정도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를 누르시면은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한번 둘러보시고 결정이 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제 등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결정을 못 하셨으면 저희가 어차피 활동 시작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미팅을 오리엔테이션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이씨 활동 평가 기준 내용도 이제 모두 홈페이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이 활동 평가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원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활동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EC 컨설팅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번에 유스 임팩트가 런칭하는 EC 활동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스 임팩트는 이제 학원이나 컨설팅이 사실 아닙니다. 저희는 EC 활동만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활동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학생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원서에 대한 질문을 이제 계속 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5월부터 이제 유료 EC 컨설팅 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펜 학생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드린 MIT 스탠퍼드 이제 합격한 학생도
이렇게 큰 그림을 생각하고 깊이 있게 활동 계획을 짜서 원서와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팀이 정말 한 달 동안 이렇게 머리를 쥐어 짜서 생각을 해야지 이 정도 원서 이제 컨셉과 활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서 이제 학생들이 못하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EC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EC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은 게 학생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 뚜렷한 원서 컨셉과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을 가지고 학생이 꼭 필요한 활동을 선택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엇보다 좋은 게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실 수가 있고, 옵션 1번과 이제 옵션 2번으로 나뉘는데, 옵션 1번의 경우 EC 활동 이제 진단 컨설팅만 받으셔도 저희 학생이 이제 지금까지 한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을 원서에 쓸 수 있고 어떤 활동은 별로 원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활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제 바로 파악이 가능하시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 런칭 기념으로 선착순으로 이제 10명에게 50% 할인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바로 등록하시고요. 옵션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 컨설팅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학생만의 유니크한 원서 방향과 스토리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원서 방향과 스토리에 맞게 저희가 유스 임팩트 활동을 다 설계를 해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MIT 스탠퍼드 합격생처럼 이제 본인만의 컨셉을 계획을 미리 다 짜놓고 거기에 맞는 이제 활동과 에세이를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이제 활동하면서 쓴 에세이, 뭐 제작한 영상과 웹사이트 등을 이제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원서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 학생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제 어떤 결과물과 임팩트가 생겼는지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보고서는 유스임팩트 홈페이지에도 업로드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유스임팩트가 이제 유엔 기관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보고서를 유엔에도 제출합니다. 원서의 보고서 링크를 첨부하시면 이제 더 많은 활동 내용을 어필하실 수가 있고, 홈페이지나 어플도 이제 코딩을 몰라도 충분히 배워서 이제 함께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개발한 웹사이트나 어플 링크를 이제 원서에 첨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됐고, 그리고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이제 실제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까지 해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내는 것도 가능하고, 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ISBN 번호가 부여되도록 이제 저희가 출판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다양한 활동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서 원서에 이제 어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도 유스 임팩트 활동에 계속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저희가 유스 임팩트 파트타임 멘토로 채용해서 오히려 저희가 월급을 주면서 활동을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돈을 벌 수도 있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취직할 때도 다 경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 입시만큼 이제 또 도움이 되고, 학생이 이제 회비로 납부한 비용을 다 이렇게 더 많이 오히려 이제 월급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또는 이제 활동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유스임팩트 홈페이지 또는 카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비용에 대한 안내를 보내드리고,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팅에서는 이제 저와 오리엔테이션 미팅을 간단하게 진행하고,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이제 담당 멘토와 연결돼서 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 2, 3주 후에 진행할 예정이고, 웨비나를 이제 앞에 20분 정도는 노스웨스턴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고, 웨비나 후반부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링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예 컨셉과 원서 스토리를 다 짜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갈 정도로 이제 좋은 활동, 그리고 원서 스토리를 다 짜놓을 테니까 이제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성적과 이제 시험 점수만 준비를 해오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바로 또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채팅을 통해서 또는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